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을까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작은 칩 안에 사람의 장기를 구현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칩 안에 사람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를 하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안송희입니다. 오늘 저는 칩 위에 장기를 만든다고? 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칩이 왜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약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약이 되기까지 평균 15년 그리고 수천억 원이 들고 수천 개의 후보 물질 중에 단 하나만 성공합니다. 수천 개의 물질을 시험하고 세포와 동물 실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에게까지 써봅니다. 여기서 약이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더라도 임상시험으로 넘어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이 임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이 희생된다는 동물 복지 문제도 있죠. 2022년 미국에서는 FDA Modernization Act 2라는 법안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꼭 하지 않아도 사람처럼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로도 신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이런 실험 방법을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장기칩도 이 대표적인 대체 시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동물 실험 절차를 선택으로 변경했습니다. 동물 실험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동물 복지 논란 등을 반영한 건데 대체 실험이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개발 중인 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쥐에게 약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쓰이며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신약 개발의 의무 과정이었던 동물 실험을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좋아도 최종 임상 시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동물 실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그간 있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에 동물 실험 중 동물 학대 의혹으로 부각된 동물 복지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무 규정을 없앰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바이오 업계는 그러나 당장 동물 실험 독성 테스트를 다른 시험법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로 독성을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이제 다른 시험법으로 동물 독성에 대한 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료 칩 위에 인간 세포를 배양한 장기 칩이나 인간 세포를 활용해 특정 장기의 기능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등 최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동물 실험을 서서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장기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동물은 역시 이제 사람에서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가노이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동물과 사람 간의 그 차이를 또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80년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어 온 동물 실험. 그 오랜 의무가 해제되면서 확실한 대체 기술 개발을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는 새로운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 실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더 정확한 실험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임상 시험 혹은 전임상 시험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실험 조건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람 몸과 더 비슷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체외에서 실험하는 인비트로 모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세포를 체외 환경에서 배양해서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배양 접시에 세포를 키워서 실험하는 기존의 방법은 2차원으로 세포를 배양하게 돼서 우리 몸속의 3차원 환경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를 3차원 구조로 배양을 하면 실제 인체 환경과 유사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몸 안과는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바로 우리 몸 안의 세포는 다양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에는 피가 흐르면서 혈관 벽을 밀죠. 그리고 폐는 숨을 쉴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세포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실험실에서 조절이 쉽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장기칩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미세생리 시스템, 즉 장기칩입니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칩 안에 사람 세포를 배양하고 또 몸속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장기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기칩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뇌, 심장, 폐, 콩팥, 대장, 간, 혈관 등 매우 다양한 장기칩이 약물 평가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그리고 병리학적 환경을 연구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장기칩을 구성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세포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생체 재료, 그리고 자극 환경, 생화학적 신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마이크로 공정, 그리고 3차원 프린팅을 통해서 주로 제작을 하고 약물 평가, 질병 연구 등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왜 미세생리 시스템일까요? 왜 미세해야 될까요? 정교하게 작은 곳에서 환경을 구현하면 보다 정확하게 시공간적으로 환경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공정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3차원 프린팅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칩은 우리 몸의 장기 속에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흉내내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에는 혈관 뇌장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뇌혈관 장벽 또는 혈관 뇌장벽은 외부 물질이 쉽게 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혈관 구조를 칩 위에 원통형 채널과 세포층으로 모사해서 실제로 이 약물이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단순하게는 이 원통형 혈관 구조를 펼쳐서 생각해 보시면 혈관 밖과 안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층 구조를 단순히 미세 채널로 두 개의 층으로 구성해서 중간에 다공성 막을 넣고 혈관 안쪽에 있는 세포와 혈관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 두 개의 층을 모사해서도 이 뇌혈관 장벽을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같은 곳이죠. 여기서 간의 대표 기능적 단위는 바로 간소엽입니다. 그래서 이 간소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혈관이랑 주변의 간 조직 부분을 칩에서 이 구조를 간 세포를 배양하고 이 구조를 비슷하게 모사를 해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포커싱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모사한 후에 세포를 배양을 할 텐데 어떤 세포를 배양하면 될까요? 사람과 동물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의 위치나 구조 그리고 세포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흉내내려면 사람 세포를 사용해야 훨씬 더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사람 세포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세포와 혈관 내피세포 이 두 세포는 형태만 다를 뿐만 아니라 기능도 굉장히 다르고요. 이 외에도 다른 세포들이 다 다른 형태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만 떼고 봐서도 각 장기별로도 혈관이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세포의 기능도 다르고 발현하는 단백질 정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장기별로 특성화된 혈관 세포도 있고 또 혈관 주변 세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를 흉내낼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세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세포는 공중에 둥둥 떠서 자라는 게 아니죠. 살아가려면 바닥이나 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땅이 필요하듯이요. 세포가 붙어서 자라는 이 바닥을 세포의 기질, 영어로는 Extracellular Matrix, EC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ECM은 세포에게 붙을 자리도 제공하고 또 세포끼리 서로 소통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바닥뿐만 아니라 세포 주변을 전체를 감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칩 안에서 ECM이 중요한 이유가 ECM의 이 장기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는 말랑말랑하고 근육은 조금 더 단단하고 뼈는 아주 단단하죠. 이렇게 조직마다 ECM의 단단함, 즉 강성, stiffness가 다릅니다.
세포는 자신이 자라는 환경의 강도를 느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환경보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하면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칩 안에서도 이 강성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ECM을 외부에서 합성하거나 추출해서 콜라겐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몸속에서 직접 얻는 방법 중에서 탈세포화 기술이란 것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진짜 장기에서 세포만 쏙 빼고 ECM만 남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ECM을 다시 하이드로젤 형태로 만들어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장기의 바닥 또는 장기의 환경을 빌려 쓰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공학적인 환경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포가 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세포도 물리적인 자극을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혈액이 흐르면서 생기는 혈관벽에 생기는 마찰력, 그러니까 전달 능력 또는 조직이 당겨지는 힘, 그리고 압력, 진동 같은 것들이 세포의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장기칩 안에서는 이런 자극도 함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몸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에서는 혈액이 흘러가면서 혈관벽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 능력, 시어 스트레스라고 해요. 또 심장이 뛰면서 혈관이 수축이랑 팽창을 반복하고 혈압도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 장기칩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정밀하게 조절을 하면서 혈관세포가 실제처럼 반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장기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관칩을 이용한 동맥경화 연구입니다. 우리 혈관 안에는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도 하지만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서는 혈류가 복잡하게 흐르면서 소용돌이, 즉 와류가 생깁니다. 이런 복잡한 흐름은 혈관세포에 나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포 사이에 이 지방이 쌓이고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생겨서 동맥경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혈류의 와류가 발생하고 플라크가 형성되고 세포에 어떤 반응을 세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이런 과정을 우리 사람 몸이 아닌 칩 위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혈관세포를 배양하고 혈류를 모사해서 혈관세포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폐 장기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수축하고 이완되죠. 그래서 폐의 기능적 단위를 살펴보면 이 폐포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폐포인데 구조를 살펴보시면 주변에 혈관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폐포는 폐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폐 장기칩에서는 이런 구조를 모사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두 개의 채널이 있고 양 끝에 비어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채널은 다공성 막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다공성 막을 사이에 두고 위쪽에는 폐세포, 아래쪽에는 폐혈관세포가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폐의 수축과 이완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양쪽에 비어있는 채널에 진공을 줘서 잡아당겨서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을 모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혈관세포는 당연히 혈류에 노출이 되어야 되니까 아래쪽에는 혈류를 모사하는 유동을 주고 폐세포는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공기를 넣어줘서 이 폐 환경을 모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 장기칩을 이용해서 공기 중 유해 물질이나 또 약물이 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뇌에는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혈관 장벽, 뇌혈관 장벽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뇌혈관 장벽은 혈관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구조로 되어 있어서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약물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 장기칩에서는 이 장벽을 굉장히 유사하게 모사를 해서 뇌혈류 흐름도 또 모사를 해서 약물이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대장 장기칩이 있는데요. 대장은 연동 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이동시키죠. 그래서 대장 장기칩에서는 이 연동 운동을 또 모사를 해주고 또 장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같이 배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실제처럼 흉내내주고요. 흥미로웠던 점은 단순히 어떤 구조를 모사하지 않고 대장 세포만 배양을 한 건데 연동 운동을 모사해주니까 이 실제 대장 속에 존재하는 육모 구조를 세포끼리 자동으로 형성을 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약물 흡수나 이런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우리 몸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혈관들이 존재하죠. 이 복잡한 혈관 네트워크도 장기칩 위에서
자가 형성이 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네트워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암세포까지 같이 배양을 해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퍼지는 암 전이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요. 암 종양 덩어리를 넣어서 혈관이 종양을 감싸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종양에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장기칩은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약물 평가입니다.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독성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 사람 세포를 배양한 장기칩에서 먼저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상 시험, 즉 사람에게 직접 쓰기 전에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혈관 모델, 뇌 모델, 그리고 대장 모델 이런 것과는 다르게 여러 장기칩이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 장기를 포커싱해서 한 장기에서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평가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몸과 유사하게 여러 장기를 연결해서 약이 어디로 분포하는지, 원하는 곳에 정말 도달하는지 이런 약물 동태약도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쓰이는 모델이 다중장기칩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여러 장기가 연결되어서 작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섭취한 약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또 간에서 분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장기칩을 연결해서 사람 몸처럼 실제 작동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다중장기칩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나만의 장기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피부세포나 혈액세포를 가지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를 만든 다음에 그걸 심장세포나 간세포,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켜서 칩 위에 배양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장기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안송이 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약을 실험하면 나한테 맞는 약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면 환자별로 굉장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장기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주로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모델들인데요. 이 기술이 사실 연구실에만 머무는 건 아니고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장기칩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사출 성형으로 만들고 조립이 쉽게 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칩에 세포를 자동으로 주입하고 또 배양하고 안에 유동까지도 자동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장비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것도 컴퓨터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장기칩 관련된 산업은 미국이랑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회사들이 장기칩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상용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매년 40% 넘는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장기칩, 처음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 약 개발,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기를 칩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